똑똑 취업으로 가는 첫 관문.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전문가와 함께 알아봅니다. 네. 권혁중 경제평론가 김효성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권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성입니다. 네, 오늘 우리 스튜디오를 다시 찾아주신 형우 MC님.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오랜만이에요. 맹활약을 해주셨는데 어쩐 일이세요? 또 뵀네요. 또 지난번 방송을 보신 신청자분들을 또 열렬한 그런 반응으로 또 한 번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 특별 MC로서 항상 오지만 항상 올 때 마음으로는 특별 MC가 아니라 항상 여기 저희 이 자리를 꿰차겠다. 네. 또 박재정 씨가 요새 조금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 조금 잘하더라고요. 형 막 축하드려요. 앨범 나온 축하드려요 하시면서 재정 씨가 좀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공대 오빠의 활약 많이 해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이 희망하는 오늘의 기업, 너를 보여줘. 맞습니다. 아이고. 네, 오늘의 기업은 바로 LG 이노텍입니다. LG그룹의 계열사 같기는 한데 어떤 기업인지 조금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인가요? 네, LG 이노텍의 모태는요, 1970년대 국내 최초로 종합 전자 부품 회사인 금성 알프스 전자가 이제 모태가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71년도에요. 최초로 이제 TV용 튜너 생산을 했고요. 83년도에는 VCR 헤드 드럼을 또 개발을 했죠. 90년대부터는 소형 모터라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그 정밀 모터 같은 거를 개발하면서 그때부터 되게 특색 있는 게 고부가가치 산업에 굉장히 뛰어들었습니다. 이게 좀 핵심적이고요. 2000년대 들어와서는 또 특징적인 게 글로벌 산업에 좀 진출했다는 부분. 이때 이제는 모바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이런 어떤 기술, 어떤 전자 부품을 개발하기 시작했죠. 2005년도에는 카메라 모듈 사업 진출 1년 만에 초점 200만 화소, 우리가 그때 그 당시에 그랬을 거예요. 200만 화소면 대단했거든요, 모바일에서. 200만 화소의 카메라 모듈을 개발한 데 이어서 매출 1조 원을 달성한, 그러니까 정말 최초란 말이 잘 어울릴 만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카메라 모듈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사실 카메라 모듈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실 텐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이미지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시키는 부품을 뜻하는데요. 휴대전화나 스마트폰에서 그런 것 같은 디지털 기기에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과 이미지 구현 용도로 사용되는 부품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카메라의 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대한민국이 스마트폰 강국이다 보니까요. 이 카메라 모듈 역시 전 세계로 잘 팔리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평론가님, 그렇다면 LG 이노텍의 기업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기업 규모를 보면은 이제 매출액 봐야 되겠죠. 그래서 2017년도 매출액이 한 7조 6,413억 정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그 전년 연도죠. 그러니까 16년도 같은 경우에는 5조 한 7,500억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많이 늘었죠.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17년도에 2,900억 원 정도 되고 당기순이익은 1,700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반기 보고서를 보면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 반기 보고서를 봤더니 매출액이 한 3조 2천억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2017년도랑 비교를 하면은 17년도가 한 2조 한 9천억 정도 됐거든요. 그보다 많이 늘었죠. 근데 재밌는 게 영업이익은 떨어졌습니다. 영업이익은 18년도 반기 보고서에 의하면 1월부터 6월까지 300억 원 정도가 이제는 영업이익이 났거든요. 근데 17년도에 반기를 보면은요, 이 영업이익이 993억 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많이 줄었죠, 사실 영업이익은. 매출은 늘어도. 당기순이익도 61억이 나왔고요. 그런데 17년도 반기에는 536억 원이라는 당기순이익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액은 늘었는데 조금 영업이익이 수익은 좀 떨어졌다라고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겠고, 그러한 이유는 오늘 우리가 프로그램 하면서 많이 알게 되실 거고요. 직원의 현황도 좀 궁금하잖아요. 그랬더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공시자료를 봤더니 총
8,000명 정도가 임직원이 소속돼 있고요. 이게 1인 평균 급여액을 좀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아마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광학솔루션, 뭐 기판 소재, 전장 부품, LED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분야잖아요. 광학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반기 보호소 때문에 이제 반만 얘기한 겁니다. 2,8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연봉이 아니라 반기 보호소 때문에 반만 나온 겁니다. 광학솔루션 남자 같은 경우는 2,800만 원 돼 있고요. 가장 많은 게 기판 소재예요. 기판 소재에 다니시는 분들이 반기 보호소, 그러니까 반만 하면 3,600만 원 정도가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전장 부품은 3,500만 원, 그다음에 LED가 3,300만 원 정도가 형성돼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 그 LG이노텍 지원하실 때 아마 물론 자기 전공 살려서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파트에 가겠지만 이런 연봉까지도 체크해 주신다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LG이노텍을 검색을 해보니까 연관 검색어로 아이폰이나 삼성 전기 이런 것들이 뜨더라고요. 삼성 전기는 왠지 좀 라이벌 기업일 것 같은데 맞나요? 뭐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LG이노텍을 거론하면 항상 그 라이벌 기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 삼성 SDI, 그다음에 삼성 전기, 뭐 일진 머티리얼스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세 기업이 라이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중에도 이제는 삼성 전기가 왜 라이벌이냐면 하는 일이 좀 비슷합니다. 뭐 모듈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칩 부품도 만들고 기판도 만들죠. 그래서 LG이노텍 포트폴리오랑 굉장히 좀 비슷한 면이 있어서 사실 그 라이벌 관계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네. 그러면 규모가 어떻게 될까 봤더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17년도에 이제는 매출액이 한 7조 6천억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삼성 전기 같은 경우는 동일한 기간에 6조 8천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못 미쳤지만 거의 비슷한 어떤 사업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연관 검색어에 아이폰은 왜 뜨는 건가요? 네, 바로 애플사가 LG이노텍의 VIP 고객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LG이노텍은요, 애플의 카메라 모듈과 3D 센서 등을 독점 공급하고 있어요. 매출 의존도를 보면 무려 50%에 달합니다. 네. 그리고 LG이노텍은 애플의 아이폰 7에 듀얼 카메라를 공급하면서 시장을 확대하는 데에 좀 영향을 끼치게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하지만 반대로 애플에 대한 의존도 그리고 영향력이 높다 보니까 사업 편중도 그만큼 더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애플의 실적에 따라서 LG이노텍도 휘청거릴 수 있어서 그것이 조금 문제로 큽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기업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LG이노텍 보면은 뭐 최첨단 소재 부품 전문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딱 꼬집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 가지 상품 중에서 광학 솔루션, 기판 소재, 전장 부품, LED, 기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포트폴리오로 나눠볼 수 있고요. 국내외 거점별로 11개의 생산 기반을 가지고 있고 10개의 판매 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6개의 연구소가 있죠. 실제 보면은 국내 사업적으로는 뭐 파주, 구미, 광주, 오산, 청주 이렇게 5곳 제조 시설이 있고요. 해외 사업장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국, 인도네시아, 폴란드, 멕시코, 베트남 5개국 6개 생산 법인 있고요. 특히 판매 거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아시아나 유럽이나 미국 이런 어떤 선진국의 판매 거점을 마련해 놓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노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LG이노텍의 반기 보고서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죠. 이 반기 보고서를 보면은요. 매출의 기준으로 난다면 광학솔루션이 전체 사업의 56%를 담당하고 있고요. 기판 소재가 이제 한 16%, 그다음에 전장이 한 14%, 그다음에 LED가 7%, 한 기타가 한 6% 정도 해서 총 100% 이렇게 가지고 있죠. 그러면 매출액이 이렇게 분포가 돼 있는데 근데 영업이익이 좀 달라요. 우리 반기 때 굉장히 좀 잘한 파트가 있고 잘 못한 파트가 있었는데요. 광학솔루션이 반기 때 마이너스 118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전장이 마이너스 11억, LED가 마이너스 84억 원이 나왔어요. 근데 유일하게 잘한 파트가 있죠. 바로 기판 소재입니다. 여기서 494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나마 기판에서 좀 잘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한 이유들 또 우리 방송 프로그램을 보시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이제 나올 거거든요. 근데 같이 좀 공부하는 마음으로 보신다면 이제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실제 또 볼 필요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보면은 각 부분별 매출액을 보면은요. 재밌는 사실이 또 그러니까 내수가 있고 수출이 굉장히 좀 나눠지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 광학솔루션이 그렇거든요. 광학솔루션 사업부 아시겠지만 아까 렌즈, 모듈이에요. 사실 렌즈도 있고 이런 모듈 사업인데 바로 수출이 1조 원이 넘었습니다. 1조 7천억 원이 됐고 근데 내수는요. 얼마 안 됩니다. 거기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에서 한 120억 정도, 아니 1,200억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출이 굉장히 뛰어난 게 바로 광학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네. 자, 그러면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에 필요한 이슈를 선정해 봅니다. TMI 이슈 가이드 함께 하시죠. 네, 기업을 지원하는데 기업에 대한 배경과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서류 전형은 물론이고 면접 전형에서도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TMI 이슈 가이드는 그러한 기업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이것만은 알고 가자. TMI 이슈 가이드. 오늘의 기업은 LG 이노텍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LG 이노텍의 환경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주시죠. 이제는 트리플 카메라 시대? 네. 트리플이면 아무래도 트리플 카메라. 3개를 말하는 게 아닐까요? 카메라가 3개. 3개를 같이 쓰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은요, 이제는 스마트폰 카메라에 어떻게 그 고사양 경쟁이 본격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과연 트리플 카메라가 3개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트리플 카메라는요, 화질을 유지하면서 줌 기능을 3배까지 확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겁니다. 저 같은 기자들한테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뭔가를 취재할 때 급하게 찍으려면 핸드폰으로도 찍는데 화질이 사실 떨어져서 어려웠었거든요. 네. 제가 이거를 구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세계 3위의 휴대폰 업체인 중국의 화웨이가 출시한 스마트폰이 트리플 카메라를 탑재하면서 이 카메라 경쟁에 불을 지폈다는 분석인데요. 세계 3위 업체라고 했잖아요. 세계 3위의 업체가 먼저 트리플 카메라를 선보였으니까 세계 1위, 2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그렇죠. 네. 1위는 삼성전자고요. 2위는 애플인데 이 두 회사 역시 내년 안에는 트리플 카메라가 탑재된 스마트폰을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업계의 전망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애플의 카메라 모듈을 수출하고 있는 LG 이노텍이 좀 수혜를 입는 거 아닌가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애플이 내년부터 트리플 카메라를 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LG 이노텍 사업 구성을 보면은요, 사실 그 카메라 렌즈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폰에다가 전량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주요 고객이에요, 애플이. 그래서 애플에서 만약에 트리플 카메라를 한다, 그럼 당연히 LG 이노텍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무엇보다 보통 우리가 공급 단가나 아니면 수익성이 기존의 이제 싱글 레전즈 듀얼 카메라보다 굉장히 높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요. 관련 매출이 기존보다 한 150에서 한 200% 늘어날 것이다라는 시장 전망치도 있거든요. 그만큼 LG 이노텍이 수익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LG 이노텍 하면 또 떠오르는 게 바로 LG 폰입니다. 사실 또 LG 폰도 있기 때문에 LG 폰에도 납품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 본다면은 LG가 새로운 이제는 스마트폰을 개발할 때 트리플 카메라 당연히 갖고 올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또 한 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남겨져 있다라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LG 이노텍이 이 트리플 카메라라는 호재를 등에 업고 이 보릿고개를 어떻게 넘겨갈지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쉬어가는 이슈 코너 살펴볼까요? 네, 막간을 이용해서 김유선 기자께서 잠시 쉬어가는 이슈 랭킹 준비해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장안의 화제의 코너예요. 네. 이쯤 되면 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보석 같은 존재다 라고 생각이 들면서 거창하게 시작해보는데요. 본인 피셜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뇌피셜. 그래서 아무튼요, 오늘의 이슈 랭킹은 뭔지 주제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의 황제 LED, 낮의 영역까지 침범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LG 이노텍의 카메라 모듈 사업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또 다른 핵심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LED 사업인데요. 그렇다면 먼저 LED 사업이 뭔지 각자의 생각부터 조금 들어볼까요? 전구 안 갈아도 되는 조명. 네, 오래가는. 번화가에 막 이렇게 막. 전기세 덜 나오는 조명?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시죠? 네. 흔히들 알고 계시는 조명 산업입니다. 근데 1879년에 에디슨에 의해서 발명된 백열 전구가 10여 년 전에 LED 조명이 차세대 조명으로 떠오르기 전까지 100년 이상 밤을 밝혔었잖아요. 네. 이후에는 값도 싸고 효율도 좋은 LED가 기존 백열 전구와 형광등을 대체하게 됐죠.
맞아요. 옛날에는 전구 수명이 닿아서 깜빡이게 되면 전파사에 가서 백열 전구를 사서 갈아 꼈던 기억이 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근데 어떻게 LED가 이렇게 낮의 영역까지 침범을 하고 있는 건가요? 사실 이게 그 조명 시장은 레드오션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2010년도에 LED를 이제 태양광, 뭐 자동차용 전지, 의료기기, 바이오와 함께 5개 신성장 동력으로 했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결국에는 중국산 공세에 밀려서 2014년도에 이제 LED 조명을 철수를 했습니다. 이런 좀 뼈아픈 사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영업 파트에서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이렇게 조금 레드오션 시장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이제 LED 사업에 대해서 좀 변신이 좀 필요했던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LED는요, 단순한 조명 사업 그 수준이 아니라요. 굉장히 많이 진출해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 진출해 있는지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LED의 무한 변신 어디까지 알고 있니? 1번입니다. 식물 생장용 LED 조명. 그리고 2번째는 헬스케어 분야. 3번째, TV 디스플레이. 그리고 4번째는 자동차 부품입니다. 다양하네요. 그렇죠. 다른 거는 다 이해가 되는데 네네. 헬스케어 분야에 어떻게 LED를 이용한다는 거죠?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네. 바로 LED 조명의 자외선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자외선 영역을 강화해서 물이나 공기를 살균하는 그 장치에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LG 이노텍은요, 지난해에 출력 100mW의 자외선 LED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어요. 네. 이 제품은 원래는 그 수은이 포함되어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기존의 자외선 살균 램프 대신에 자외선 LED 소독기 수요가 높아지는 선진국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얻으면서 LED 시장에 어떻게 보면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명성을 바짝 뒤쫓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요즘 핫한 기기가 하나 있거든요. LED를 이용한 피부 미용 기기인데요. 네. LED 빛을 뭐 피부나 근육세포에 쏘이면 세포가 평소보다 3배가량 빨리 성장을 한다고 해요. 갖고 있습니다, 저도. 갖고 계시나요? 네. 어디 얼리 광고 같은 거 어디까지인데요? 본 것 같은데 이렇게 네. 막 마스크 같은 거. 맞아요. 요즘 그게 아. 붐이더라고요. 괜찮아요? 네. 얼리어답터. 최근에 이 LG전자가 LED를 이용한 미용기기를 내놨는데 금액이 무려 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부자시네요. 네. 예.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헬스케어 분야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뿐만 아니라 LG노텍은요 햇빛보다 그 식물을 더 잘 자라게 하는 LED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때 예전에 공상과학 만화 영화라든지 영화를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우주에서 이제는 햇빛도 없는데 뭔가 조명 쪄서 막 네. 식물들 자라고 그렇죠. 이런 게 바로 신기술인데 야 이게 멀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LED로 또 마이크로 TV를 만들고 있는데 뭐냐면 오닉스라는 거를 이제 선보였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가로 세로 크기가요. 100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100만 분의 1미터죠, 마이크로 단위가. 그러니까 100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LED 광원으로 이제는 만드는 바로 마이크로 LED TV를 출시했는데 정말로 제가 이거는 실제 그 유튜브 영상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봤어요. 했더니 화질이 어마어마하고요. 사실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도 화질이 깨지지 않는. 네. 그러니까 야 삼성전자의 기술이 참 대단하다. 근데 바로 이런 LED 기술로 이제 만들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특징적이죠. LED 산업이 진짜 무궁무진하네요. 앞으로 이제 저희가 LG 이노텍을 필두로 한 기업들이 LED 분야에서 또 어떻게 빛을 발할지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LG 이노텍의 이슈와 환경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여주세요. 기판 덕에 적자 면한 LG 이노텍, 새 먹거리는? 근데 기판이면 기판 소재 사업 보면 오늘의 주인공이 희망하는 부서잖아요. 실적이 좋은가 봐요. 네, LG 이노텍은요, 4개 사업 부문을 갖고 있는데요. 먼저 기판 소재 사업부, 그리고 광학 솔루션 사업부, 전장 사업부, LED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판 소재 사업부가 올 상반기 494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면서 유일하게 흑자를 낸 사업부로 알려져 있어요. 기판 사업부가 이 500억 원에 가까운 흑자를 낸 그 배경에는 수익성이 양호한 경연성 인쇄회로 기판과 치본 필름의 매출 증가 등
LG이노텍이 신성장 동력으로 꼽은 부품 사업 확대가 주요했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그렇다면 나머지 3개 사업부는 약간 좀 전멸인 건가요? 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광학솔루션 사업부의 경우에는요. 아이폰의 실적 저조와 맞물리게 되면서 함께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장부품 사업부 역시 11억 원의 영업적자를 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도 영업적자 38억 원을 기록해서 아직 수익 측면에서는 온전하게 자리를 잡지는 못했다라는 모양새이고요. 하지만 반면에 수년간 적자를 내온 LED 사업부가 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적자 규모를 축소한 것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돼요. 2016년과 지난해를 보면 먼저 2016년은 적자가 714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354억 원 줄었죠. 그리고 올해 상반기는 지금 84억 원의 영업적자를 보이니까 그 영업적자 폭이 줄어들면서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LG이노텍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미래 먹거리로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 우리 권평론가님께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이 미래 산업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봐도 뭐 자기소개서나 아니면은 면접을 가서도 충분히 이제 질문이나 또 쓸 내용도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조금 길더라도 좀 자세히 들어보시면 아마 도움이 됐을 텐데 첫 번째 전장 사업이 있죠. 당연히 이제 전기 말 그대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기 장치, 그러니까 전장 사업인데 뭐 자율주행차, 전기차 이런 미래 시장에 대한 자동차가 커지면서 당연히 전장 사업도 굉장히 더 수요가 늘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라든지 특히 카메라의 모듈, 그러니까 센서가 필요하고요. 그 안에 보면 이제 또 카메라도 엄청나게 필요한데 요즘에 나오는 그 외제차들 같은 경우에는요, 뭐 전후방으로 카메라가 다 달려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또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보이는 카메라도 있지만 센서 같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장 사업이 굉장히 LG이노텍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밀어붙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 중에 하나고요. 실제 좀 봤습니다. LG이노텍이 1분기 차량 부품 신규 수주액이 8,800억 원에 이르고요. 수주 잔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수주 잔고라 얘기하면 이미 밀려 있어요. 수주 잔고가.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는 흔히 얘기하는 일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감이 10조 5천억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감이 많아요, 지금. 예, 이런 상황에 있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광학이라든지 이런 카메라 모듈에 굉장한 많은 그 집중을 하고 있는 게 바로 LG이노텍이고 굉장히 미래가 밝다. 예, 전장 사업에. 그래서 좀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LG이노텍은 계열사의 인수합병에 따른 좀 혜택을 받고 있죠. 뭐냐면요. 뭐 삼성전자 아시겠지만 전장 사업 하만 인수했죠. LG도 했어요. 이제 뭐 기업이죠? LG 같은 경우에는 GKW라는 그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게 조명, 그러니까 헤드라이트 하는 데인데 중요한 게 이 GKW라는 회사가 바로 폴스바겐이라든지 아우디를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LG전자가 GKW를 인수를 했죠. 그럼 GKW 원래 가지고 있던 고객층들, 특히 유럽의 명품 이런 차들, 고가 차량들 회사와 콜라보가 되잖아요. 그럼 LG이노텍 입장에서는 계열사니까 당연히 어떤 전장 사업 할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포트폴리오도 넓어지고 계약 수주를 따낼 때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런 게 바로 두 가지 특징이 전장 사업이 있고요. 그러면 기판 소재 산업도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이 지원자가 기판 소재라고 했잖아요. 네. 이 산업 한번 보자고요. 실제로 보면은 LG이노텍이 이런 기판 사업에서 특징인 게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바로 테이프 서브스트레이트라는 기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포토 마스크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 두 가지에서 점유율이 거의 뭐 반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산업의 성장성 보면은 전장을 넘어서 이제 기판 사업, 그러니까 반도체에서도 일단은 뭐 메모리 용량의 증가, 그다음에 스마트 기기의 어떤 고효율화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방열도 있겠죠.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산업은 점점 더 커갈 수밖에 없다. 기판 사업.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죠. 여기서 매출, 영업이익이 낮잖아요. 사실 이런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기업이 바로 기판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나노 다결정 소재를 적용한 그다음에 열전 반도체 개발에 성공했다는 이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징적인 게 나노 다결정 소재를 적용한 열 반도체 개발에 성공했던 이 의미가요. 굉장히 남달라요. 왜 그러냐면 저도 보고 솔직히 깜짝 놀랐는데요. 보통 이게 보면은 그런 거잖아요. 열을 낼 때 보통 열전 반도체는요. 전기를 공급해 갖고요. 냉각 가열 기능을 구현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게 바로 냉장고잖아요.
그래서 LG 냉장고에 바로 이러한 기술을 채택해서 고효율화를 시키겠다. 이런 게 이제 비전을 세웠거든요. 네. 이런 게 굉장히 좀 특색이 있고요. 아마 기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판 사업 넘어서 다른 어떤 부분에 지원하신 LG 이노텍 그 입사 희망자라면 이번에 개발한 열전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TMI 이슈 가이드. 오늘은 LG 이노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주인공의 프로필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지원 직무는 LG 이노텍 기판 소재 사업부의 제품 개발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이 관련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 인재인지 간략히 프로필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성분이시고요. 취미가 음악 감상과 산책입니다. 전공은 L대학교 환경생명공학과고요. 네. 타교에 편입을 했네요. 두 번을 했네요. W대학교의 화학과 그리고 K대학교의 고분자공학과 졸업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학점은 3.02점이고요. 언어는 토익이 830점, 토익 스피킹이 110점, 레벨 5라고 하네요. 대내외 활동은 취업 동아리 활동 4개월, 그리고 과학 교육 봉사 활동 8개월, 그리고 중학교 멘토링 1년 5개월의 경력이 있습니다. 이번 지원자는 편입을 2번이나 했으면 학교를 3번을 다닌 셈이네요. 네, 그러네요. 3개의 캠퍼스를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는 K대학교를 지금 다니고 네. 있는 것 같고요. 네. 저도 이 부분이 가장 눈에 띄었는데요. 이 기업에서 입장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지 좀 그러게요. 궁금합니다. 네.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에는 오늘의 주인공의 프로필 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나 혹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요? 저는 뭐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는 지원자구나. 보통 편입을 많이 한다는 거는 네. 일단 욕심이 그렇죠. 굉장히 많으신 분이세요. 그다음에 자기에 대한 열정이 좀 있으신 분이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2부에서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 살펴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